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젊은 애국자입니다. 하상욱 부산도방대 동부위원장님 모셔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현실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니까 마이크는 잘 되는데 좀 거리가 머네요. 여기 올라와서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차라리 입이 났는데 입이 났다고. 반갑습니다. 부산 동부 위원장 하상욱입니다. 여기 계신 형님 누나들께 제가 오늘 박수 먼저 드릴게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존경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국방이 과연 있느냐? 그러고 어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형님 누나분들 지금 밤에 잠도 못 주무시죠? 잠 제대로 주무시는 분, 잠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 저도 잠 못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잠을 푹 주무시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전쟁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나라가 이기고 있습니까? 예? 자,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훈련이다 하고 특수군사 훈련이다 하고 쳐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에 집중 포격도 하고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간 러시아의 병력이 약 20만 명이 들어갔어요. 러시아의 총 군사력은 60만 명 정도입니다. 왜 러시아같이 세계 군사 2위인 나라가 왜 60만 명밖에 안 되느냐?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군대 현역 군인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징집병이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은 그런 학생들만,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이 아닌 애들만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실제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제 앞으로 18개월이 있으면 18개월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가끔 한 번씩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몇 대 경제대국이죠? 10대 경제대국이라 하죠. 거의 한 8대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면 군사력으로는 몇 대 대국일까요? 네? 군사력으로는 6번째입니다. 6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제조 능력이 있는 제조 기술로는 몇 등일까요? 3등입니다. 3등. 전 세계에서 3등입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방산물자가 수출이 되죠. 이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에 방산무기가 수출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 방산은 실제 수출이 되고 돈을 받아야 수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본 계약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거의 20조에서 6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산은 처음에 비행기 팔고 탱크 팔고 대포 팔고 이래가지고 남는 돈이 20조라는 파는 돈이 20조고 그 이후에 지원되는 후 지원되는 물량이 약 한 60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방산 수출이 20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매출이 60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 나라,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국방력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무기를 한 번에 수출하는 그 정도의 큰 태거입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기적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폴란드가 과연 그 우리나라의 전차 1000대, 자, 대포, 우리 K9 자주포 680대, 그 다음에 FA-50 전투기 48대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실제로 살까요? 안 살까요? 이거는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전 지구에서 전차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이요. 근데 그 독일에 있는 그 지금 피제레트 2000이라는 자주포가 있어요. 근데 그 자주포는 우리나라 K9 자주포하고 성능이나 쏠 수 있는 거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그 독일제 제품보다 2.5배나 낮아요. 2.5배나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사겠죠? 자, 그러면 전차,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있는데 지금 미국 거도 있고 독일 거도 있는데 뭐 프랑스 거도 있고 영국 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수출할 물량이 없어요. 더 이상 전차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최근에 나온 전차,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차를 부실 수 있는 전차가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입니다. 맞습니까? 모르시죠?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122mm 철갑탄을 쓰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차는 다 깨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은 그 K2 흑표 전차는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를 쐈을 때 우리나라 흑표 전차는 파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흑표 전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죠. 가격이 한 100억 정도 합니다. 100억. 이게 방어장치 이런 거, 보호장치 이런 거 다 달면 100억 정도 하는데 이거 1000대 팔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나죠? 자, 그리고 FA-50. 네, FA-50. 자, 이거는 항공기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을 집약한 그런 기술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자, 반도체, 우리나라 세계에서 몇 등입니까? 1등이죠? 제1제철소,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2개나 가지고 있죠. 철강업.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외 수출 미국에서 지금 불지 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 선박, 조선기술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기 러시아가 지금 뭐냐면 가스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송유관으로 러시아에다가 이게 가스를 전부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그걸 안 받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 가스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북극해에 있는 천연가스를 거기서 캐와가지고 배에 싣고 와야 되는데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세빙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전 세계에도 그런 기술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LNG선을 러시아에서 세대를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 만들었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제재를 받으면서 그거 수입 안 하겠다라고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를 다 만들어놨는데 어쩌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다른 데서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스.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나 더 얹어서 받았어요. 우리나라 LNG 가스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죠. 이제는 2차 전기차, 2차 배터리, 2차 전지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까? 일본은요, 전기차 만들면 200km를 못 가요. 그것도 1시간 넘게 충전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불과 15분 충전하면은 400km를 갑니다. 그 정도로 그냥 우리나라 전기차가 더 훌륭합니다. 근데 싼 중국산 2차 전지를 쓰는 테슬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품질로 가격으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나라가 자, 2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핵무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술 핵폭탄이 있고 하나는 전략 핵폭탄입니다. 전술 핵폭탄은 폭탄이 좀 작은 거예요. 플루토늄탄이라고 그러고 전략 핵폭탄이라는 거는 수소폭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 전술 핵폭탄을 2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술 핵폭탄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더 강하죠. 근데 우리는 핵을 못 만듭니다. 핵폭탄을 못 만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현무5라는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 현무5는 대기권 밖으로 쏘아서 600km를 날아가는데 그 탄두 중량이 무려 6톤짜리 탄두 중량이 날아가는데요. 그리고 300km 날아가는 8톤짜리 탄두 중량의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의 어떤 위력은 핵폭탄하고 맞먹는 재래식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핵을 안 쏘고도 핵 쏘는 것과 똑같은 파괴력을 가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화력이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땅속으로 340m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집니다. 8톤짜리가. 그러니까 그 위력은 인공 지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미사일 전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를 나가볼게요. 지금 아르테미스라는 그 전략 들어보셨어요? 아르테미스 전략이 뭔지 모르시죠? 자, 아르테미스 전략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다누리 쏘았죠. 다누리를 쏘았는데 이 다누리가 바로 아르테미스 전략의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약 한 7, 8년 전에 중국에서 달에다가 그 달에 있는 흙을 1.7kg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1.7kg 가져온 그 안에 헬륨3라는 이 원소를 거기서 다량으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헬륨3는 뭐냐면 1g이 석탄 40톤하고 똑같은 열량을 내는 그런 원소입니다. 근데 그게 달에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달에 있는 헬륨3만 다 가지고 오면 이 전 지구에 있는 인류가 1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바로 이 아르테미스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냐면 우리 우방,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번 그 다누리 위성 있죠? 그거는 4개월 뒤에 달에 도착해서 달을 한 6개월 정도 돌면서 달 표면에 있는 지도를 완성하고 거기에 있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있는 광석의 어떤 성분을 조사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그 아르테미스 1번 전략에 올라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단하죠? 자,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어요. 그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승 단계 요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뒤에,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뭐냐면, 저는 윤석열 정권 안에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약 한 200여 차례의 핵 실험을 했어요. 근데 왜 또 핵 실험을 할까요? 7차 핵 실험이라 하면서. 이 7차 핵 실험은 이란이 핵을 갖고 싶었는데 그 이란의 핵 실험을 대행해 주는 거고, 최종 마지막 단계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한 핵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핵 실험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면 미국이 지금 법을 변경해 가지고 그런 핵 실험을 하게 되면 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7차 핵 실험 한과 동시에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좌파만 물러나라 이렇게 안 해도 그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막 이렇게 좌파들 욕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오늘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70년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대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제조 강대국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된 그런 동기는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개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 훌륭한 교육 이런 체계 하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자식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선배님들과 형님, 누님들한테
큰 박수를 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뺐습니다. 시간 많이 뺐었지요, 진짜. 그런데